100, 아, 4번이요, 120쪽에? 그 전에는 없어요? 그 전에 숙제를 안 했어요. 120쪽에 4번이요. 4번, 7번. 4번과 7번, 네. 4번. 자, 좀 전 문제와 좀 비슷하지 않나 싶네요.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C에서 평행선이 잘 나와 있는 상태고 AD와 DF가 3대 1합니다. 여기가 3대 2예요. 그럼 이쪽도 3대 2겠죠? 이렇게. AF가 5일 때 BF의 길을 구하는데 BF의 길을 구하려면 이제 이 삼각형을 봐야 돼요. 왼쪽에 있는 변의 길이를 가지고 오른쪽의 변의 비례를 찾았고 이렇게 으면 이 삼각형이 보이셔야 돼요. 여기 A, B, C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으시면서 여기 FE가 나오고 이 비율이 3대 2 그럼 이쪽도 3대 2가 되죠. 비례식을 세워요. 3대 2는 AF 대 AF 길이 5죠. 그 다음에 BF 길이 X 그래서 3X는 10 따라서 X는 3분의 10인데 그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BF의 길이 3분의 1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 하셨어요? 변길이 나와 있고 내각 이등분선 여기 AD 외각 이등분선 AE CE의 길이를 구하셔. 이 길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봤네요. X라고 합시다. 자,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냐면 분명 그림상 내각의 이등분도 보이고 외각의 이등분도 보이죠. 이 상황에서는 뭐부터 쓰는 게 유리할까요? 내각의 이등분 아니면 외각의 이등분? 뭐부터 더 유리할까요? 내가. 응? 외가? 내가? 내가. 외가? 네. 왜? 네. 왜? 네. 틀렸어. 내각의 이등분이 더 유리하죠. 이쪽 변이 워낙 이쪽이 나면 너무 잘 나와 있는 데다가 이 변의 길이를 통해서 외각의 이등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은 이쪽을 먼저 봐주시는 게 좋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 그림상 주어진 조건이 워낙 외곽보다는 내각 쪽에 먼저 포인트를 맞춰져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내각 이등분되어 있는 상태고 이 변이 6, 이 변이 4. 그럼 이 변과 이 변의 비례가 몇 대 몇이죠? 3대 2. 그럼 여기도 몇 대 몇이 돼요? 3대 2인데 얘는 변 길이 자체가 3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2. 이쪽이 2cm가 된다는 거는 자명한 사실일 테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삼각형을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외곽의 이등분선. 이게 외곽이 이등분되어 있는 상태고, 외곽이 이등분선일 때는 변의 비례를 계산할 때 이변 대, 삼각형 따로 움직이죠? 이변 대 이변의 비율은 이렇게 쭉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죠. 이 그림을 형성한 그림을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필요한 변을 갖다 써봅시다. 이변이 필요하죠? 6이 필요하고요. 이변이 필요해요. 4입니다. 이변이 필요한데 이변은 B 전체니까 X 플러스 5가 되겠죠. 이 길이는 X. 비례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6대 4 약분하면 3대 2는 X 플러스 5대 X. 비례식. 근데 비례식 풀 때도 2X보다는 3X가 숫자가 더 X에게 더 크니까 이럴 때는 좌변에 X에게 더 큰 거 먼저 써주는 게 좋습니다. 3X는 2X 플러스 10 넘어가면 X는 10 네, 구원한 게 지금 X였죠? X의 변길이 C의 길이는 10이 정답입니다.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삼각형 줄여서 뭐라 말하냐면 말이 너무 길잖아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고도 부릅니다.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이라는 단어를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는 이름으로 달리 부르기도 해요. 여기서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지만 내용은 상당히 쉬운데 여기 삼각형을 그려놓고 이 삼각형의 조건이 두 개입니다. 결론은 결론은 같은 걸 말하고 있지만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추가로 결과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좀 조금씩 다른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하고 있냐면 처음에는 잘 기억하세요. 한 변에 중점을 잡아요. 삼각형 변이 3개 있잖아요. 나머지 한 변에 또 중점을 잡아줍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삼각형 3변 중에 2변에 중점을 잡아서 연결한 선부는 이제 결론입니다. 이 선부는 아래에 있는 선분과 뭐가 되며? 평행이 되며. 아래에 있는 선분 길이의 정확히 절반 값을 갖습니다. 여기가 A면 이쪽은 2A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죠. 서로 1대2의 관계. 근데 왜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당연합니다. 위에 있는 삼각형 AMN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 ABC는 무슨 관계일까요? 닮음의 관계입니다. 무슨 닮음이죠 이게?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닮음은 네. 그냥 아무나 막 내지려고 보는 겁니까 지금? SAS 닮음이에요. 이유는 이런 거죠. 이쪽에 있는 AM의 길이와 선분 AB의 길이비와 AN과 선분 AC의 길이비는 몇 대 몇 성립하죠? 1대2가 성립해요. 중점이다 보니까 이 변이 1일 때 이 변은 당연히 1, 1 합친 2가 되겠죠. 얘도 그래요. 이 변이 1일 때 이 변이 2가 되죠. 1대2. 양변의 길이비가 1대2로 일정하며 그 사이 끼인 각, 두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각 A는 공통각이죠. 두 변의 길이비가 일정하며 그 사이 끼인 각이 같은 닮음 조건, SAS 닮음이에요.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선생님 이 각과 이 각이 대응각으로 서로 같을 테고 이 각과 이 각이 대응각으로 서로 같겠죠. 근데 얘네들의 위치는 동의각, 얘네들 위치 동의각. 동의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졌네요? 아, 평행하구나가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1대2의 비례는 아랫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MN 대 BC의 비율도 1대2. 그러므로 BC의 비율은 MN 길이의 2배가 된다. 위에는 MN의 길이는 BC의 절반값이 된다라는 게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설명 좀 하다 보니까 다시 포인트를 다시 짚을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 있는 조건이 뭐였냐면 처음에는 조건은 여기는 AM의 길이와 BM의 길이가 같고 AN의 길이와 CN의 길이가 서로 같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삼각형 3변 중에 양변에 중점을 잡아서 연결을 했다면 그래서 중점 연결 정리예요. 중점끼리 연결했으니 중점 연결 정리. 중점끼리 연결을 했다면 결론 이것. 그 중점을 연결한 선분과 아래에 있는 선분은 평행하며 둘은 1대2의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이게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조건을 달리하는 겁니다. 아까는 양변에 중점을 잡았잖아요. 이번에는 한 변에만 중점을 잡아요. AM과 BM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나머지 변은 중점을 안 잡고 뭘 하냐면 MN을 그어서 BC의 평행이 되는 관계에 놓습니다. MN과 BC가 평행이 되도록 긋는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이성질이죠. 두 번째 여기 있는 MN과 BC는 서로 1대2 비례관계가 성립하며 저기 있는 N의 길이는 저기 N에 있는 위치는 선분 AC의 중점이 됩니다. 이 점이 알고 보니 중점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미묘하지만 조건이 달라요. 양변의 중점, 밑변과 평행, 밑변과 윗변은 1대2 관계. 얘는
한 변에만 중점, 나머지는 평행선을 그어요. 그럼 만나는 교점 n의 위치는 나머지 한 변에 중점에 놓이며 아래에 있는 선분은 서로 1대2의 비율 관계가 성립한다. 이게 중점 연결 정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내용은 이 위 그림을 말하고 여기는 이 하늘색 그림은 아래쪽에 있는 이 도형에 지금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뭐 거의 뭐 유치원생도 풀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단순한 문제죠. 이거 뭐 눈으로 풀 수 있어요, 이런 거. 여기는 xy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y는 중점과 아래에 있는 선분의 평행선을 그었죠? 그러면 만나는 n의 위치는 선분 AC의 중점의 위치이며 이 AN과 NC는 서로 같기 때문에 x의 길이는 13의 2배, 12가 되며 여기는 y는 아래에 있는 선분 22의 절반값인 11이 된다. 이건 암산되잖아요? 네, 이 정도면 네, 5살 유치원 호랑이반 애들도 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중요한데 일단 간단한 기본적인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B의 중점을 D, 그 다음에 AC의 중점을 AC의 3등분점을 EF라고 했을 때 CD와 BF의 교점이 P이고 PF의 길이가 2일 때 문제는 천천히 DE와 BF의 길이를 구하시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처음에 이 문제도 이제 순서가 중요합니다. 두 군데서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쓸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쓸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풀려면 그러면 노란색부터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하늘색부터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응? 네, 노란색.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하늘색부터 해도 이 문제 구조상 크게 문제는 없는데 개념적으로 접근은 노란색이 먼저인 게 맞는 게 잠깐 하늘색 보실래요? 여기 얘를 푸는데 여기는 삼각형 세 변 중에 한 변의 중점을 잡았죠? 여기 나와 있어요, 한 변의 중점.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중점 연결 정리라는 걸 만약 써먹고 싶다면 여기는 P가 CD의 중점이라는 게 증명이 돼 있어야 돼요. 증명돼 있나요? 아니죠.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선분 PF와 선분 D가 평행이라는 조건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평행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느낌상 그럴 것 같지만 조건이 그렇게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거지로 막 풀 수는 없고 그래서 아까 말한 노란색부터 먼저 접근하시는 겁니다. 이거부터. 선분 A, B의 중점 잡고 선분 AF의 중점을 잡아서 연결한 선분의 길이는 아래 있는 선분의 반이 되며, 그렇죠? 아래 있는 선분 BF의 얘가 D가 반이 되며 이제 드디어 여기서 뭐가 나와요? 평행 조건이 나와요. 이쪽에서 필요했던 평행 조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색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삼각형에서 한 선분의 중점을 잡았죠? 근데 아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FP와 DE는 평행 관계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선분 길이, 여기는 당연히 중점이 되겠죠? 이 길이와 이 길이도 당연히 같을 거예요. 중점이 되며 이 선분 길이의 2배가 선분 DE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노란색으로 다시 건너가는 거예요. 노란색? 아까 했던 거잖아요. 중점 연결 정리에 따라 이 선분의 길이는 이 선분 길이의 절반이 되므로 선분 BF의 길이는 4의 2배, 8이 되는데 지금은 DE의 길이를 구하는 게 일단 1번이었죠. 그래서 DE의 길이는 4가 되고 BP의 길이는 BF의 길이에서 FP의 길이를 빼시면 되죠. 근데 BF가 8이었어요. EF의 길이는 2. 따라서 BP의 길이는 6이 되더라. 이렇게 문제가 풀어집니다. 자, 어디서부터 먼저 보셔야 될까요? 일단 이쪽을 먼저 봐야죠. 네, 이쪽부터. 이걸 보면서 이쪽 선분의 중점, 이쪽 선분의 중점이니까 우리가 건져가 될 거는 얘랑 얘랑 평행하다는 걸 건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쪽 삼각형을 보시면서 얘네들이 평행하니까 당연히 얘랑 얘랑도 평행하겠죠.
그럼 한 선분의 중점을 잡고 평행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점도 당연히 중점이며 아래 있는 선분 길이의 절반이 된다. 3. 죄송한데 문제 뭘 구하는 거였죠? 그냥 까먹었어? CP. 아, 이 길이를 구하는 거죠. 이 길이. 자, 이 길이를 구하려면 다시 이번에는 이 삼각형을 보시면 돼요. 다시 일로 돌아와서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길이는 이 선분의 절반이니까 이 전체 길이는 12가 돼야 되고 12에서 3을 빼면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 좀 할 말이 많아요. 내용도 살짝 어렵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겠죠? 지금 집중이 잘 안 되시는 분. 옛날 여자친구 생각이 난다거나 그렇진 않으시죠? 네. 여자친구 있었어요? 아니요. 근데 생각이 왜 나? 없는데 생각이 왜 나?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난다고 거죠. 아. 자, 전국을 너무 찌르시는 거 아니에요? 전곡을 찔렀다. 전곡이 어딘지 압니까? 여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뭐 말하고 있는 거냐면, 만약 내가 사다리꼴을 그렸는데, 사다리꼴 모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사다리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A식의 반대 방향으로 보통 B, C, D를 돌린다고 그랬죠? 돌려놨는데, 여기는 A, B의 중점의 위치를 잡아주고, 여기는 C, D의 중점 위치를 잡아줘요. 이렇게. 이변 길이 같고, 이변 길이 서로 같고, 이렇게 잡았을 때죠. 그러니까 윗변 길이를 내가 만약 A라고 두고 아랫변 길이를 B라고 두고 이쪽에 있는 길이는 서로 같은 길이니까 비율로 보자면 1대1이겠죠. 이렇게. 같은 길이니까 비율은 1대1일 겁니다. 이랬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선분의 여기 위치를 D하고 E라고 불렀을 때 선분 D2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풀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이 그림 하나를 좀 지저분하지만 옆으로 옮겨 놓을게요. 자, 풀 수 있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약간 등변처럼 그렸네. 등변 아니어도 됩니다. 약간 등변처럼 보이긴 하는데, 첫 번째는 대각선을 그어요. 이렇게. 그럼 만나는 교점에 F라고 합시다. 그럼 선분 D의 길이를 구하려면, 선분 DF에다가 선분 EF의 길이를 덧셈하시면 되죠. 그럼 DF부터 구해봅시다. DF부터. DF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요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이 닮음이죠. 그렇죠? 평행하니까 당연히 이게 평행선은 그겁니다. 평행하니까 닮음이 성립할 때고 비율은 1대2임을 이해하시죠. 네. 그럼 여기 있는 선분 길이는 아까 배웠던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따라 얘랑 중점 평행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쪽도 중점이 될 것이며 이 B의 절반값인 2분의 1B가 되겠네요. 2분의 1B가 됐어요. 그러니까 EF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 삼각형 한 변의 중점을 잡고 아래 있는 선분의 평행선을 걷기 때문에 이 점도 당연히 중점이 될 것이며 이 변의 길이는 이 보이는 A의 절반값인 2분의 1A가 됩니다. 2분의 1A. 따라서 선분 D2의 길이는 2분의 1A 더하기 2분의 1B이므로 이걸 간단히 쓰게 되면 2분의 1A 플러스 B라는 분배 법칙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죠. 또 이걸 공식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괜찮죠. 그럼 이게 공식화가 된 거예요. 어떤 공식화가 됐냐면 만약에 사다리꼴에 양쪽에 있는 선분기를 반으로 나누고 가운데 선을 그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선의 길이를 구하라면 결론은 윗변에다가 아랫변 길이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어서 윗변 아랫변의 평균값을 구하시면 윗변 아랫변의 평균값 있죠? 딱 중앙값을 구하시면 그게 가운데 있는 선분 길이가 된다는 공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긋지 않고요. 다르게 증명할 수도 있는데 좀 전에 대각선을 그었잖아요. 대각선이 아닌 이 선분의 한쪽,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한쪽에 평행선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줘요. 이해되죠? 그럼 이 도형은 무슨 도형? 그렇죠. 평행사변형이죠.
원래 한 쌍의 대변이 평행이었는데 얘까지 평행선을 그었기 때문에 평행사변이 되죠. 그럼 평행사변의 성질을 보면 마주보는 선분의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 그럼 얘가 A면 얘도 A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뭐가 되나요? A가 되겠죠. 이번엔 이 점의 위치를 F라고 합시다. 마찬가지로 선분 D의 길이는 DF 더하기 D인데 DE의 길이는 DF 더하기 D인데 DE의 길이를 벌써 알았네요? DE의 아니 웬 D? 네, FE F의 길이를 알았죠? A라고? 됐어요? 이제 뭐만 알면 돼요? DF의 길이만 구하면 돼요. 그럼 DF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쪽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 삼각형을 보셔야 돼요. 이 삼각형. 그럼 여기가 얼마인가요? 이게 B인가요? 그렇지, B-A죠. 전체 B에서 A를 잘라낸 길이니까 B-A예요. 그럼 얘는 그 B-A의 삼각형의 중점과 평행선을 그었으므로 아래에 있는 선분의 절반값이 되니까 얘는 2분의 B-A가 됨을 이해합니까? 여기다 2분의 B-A를 집어넣어요. 이걸 덧셈하는 건데 둘이 통분 필요하죠? 2분의 B-A 더하기 2분의 2A로 통분이 되겠네요. 그래 약분하면 A가 나올 테니까. 그럼 둘을 덧셈해요. 2분의 B-A 더하기 2A 이걸 정리하면 2분의 A 플러스 B. 답은 얘든 똑같이 나와야죠. 같은 변인데 똑같이 나와야죠.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공식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지금처럼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유도하시면 됩니다. 이 유도법은 뒤에도 쓰일 테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공식을 알면 아주 쉽다는 거죠. 윗변, 아랫변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돼. 그치? 그게 중간에 있는 변이에요. 그래서 윗변, 아랫변의 평균값이 된다. 인데 뒤쪽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자 뒤쪽에 있는 내용에서 또 비슷한 게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1대1이 아닐 거거든요. 윗변, 아랫변 가운데 있는 변 x를 구하시오 하면 자 앞으로는 공식을 아까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공식을?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눴다라고 배웠죠? 이거를 이렇게 이해합시다. 분모는 왼쪽에는 저 두 비율값 1과 2를 더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2는 분자 앞에 A 앞에 1이 생략되어 있고 여기 B 앞에 1이 곱하기 생략되어 있죠. 이 1들은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 갖다 오시면 돼요. 그럼 1에다가 A를 곱할 때 지금 구분이 안 되지만 좀 이따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설명드린 건데 이 아래쪽에 있는 1이죠. 아래쪽에 있는 1을 반대쪽에 있는 윗변인 A에 곱한 값을 여기다 써준 겁니다. 더하기 위쪽에 있는 1, 이 비율값을 아래쪽 B에다 곱해서 뒤를 써줬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억지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뒤쪽에 있는 내용이 쉬워져서 그래요. 원래는 그래서 뒤 걸 배우고 앞으로 넘어와야 이게 좀 이해가 빠른데 이게 앞에 게 먼저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나오는 바람에 뒤가 좀 약간 애매해졌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뒤가 좀 더 편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이거 풀 때는 이 공식을 써올리면 돼요. 근데 이거를 유도하는 과정에 요 1은 아래, 이 1은 위에 있었던 각각 1을 아래에 있는 거는 윗변에 곱하고 위에 있는 거는 아래에 곱한 다음에 그 둘을 더해서 양쪽 비율을 덧셈한 2로 나누시면 저 값이 나온다라는 이런 표현법을 좀 익혀 두셔라라는 거예요. 문제는 쉽죠? 문제는 책에 있나요? 있군요. 책에도 나름대로 친절한데 이것도 있네요. 없으면 또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아까 말한 이렇게 중점 이었죠? 여기를 A, B, C, D 여기를 E, F 라고 뒀는데 이쪽 대각선을 긋고 이쪽 대각선을 그었더니 여기 변이 잘렸어요. 이만큼이. 이거 책에서 아마 위치상 PQ라고 잡은 것 같은데 윗변 A고요. 이변 길이 같고 아랫변은 B고. 자 이랬을 때 가운데 있는 선분 전체 길이 EF의 길이를 구하라면 아까 공식 이거였죠. 윗변 아랫변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EF의 길이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PQ의 길이를 구하려면
EF의 길이에서 EP의 길이와 FQ의 길이를 빼셔야 되는 것 이해됩니까? 괜찮겠어요? 네. 그러면 EP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EP는 이렇게 되어 있는 드라큘라 송곳니 같이 생긴 이 위치에서 아까 배웠던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가 적용돼요. 삼각형 두 변 중에 한 변의 중점을 잡고 마주보는 선분 쪽으로 평행선을 그으면 아래 있는 선분 길이의 반이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2분의 1 A가 되네요. 근데 이게 이쪽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쪽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내용이. 이 선분의 중점을 잡고 아래 있는 선분의 평행선을 걷죠? 그럼 이 변의 절반값인 얘도 2분의 1 A가 되네요. 그렇죠? 그걸 쓰시는 거예요. EF의 길이는 2분의 A 플러스 B 빼기 EP의 길이 2분의 1A 마이너스 그 다음에 QF의 길이 FQ의 길이 2분의 1P 됐습니까? B가 왜 나와요? A가 나와야죠. 이렇게. 됐습니까? 통분합니다. 2로 다 통분되어 있죠. 분자 A 플러스 B 빼기 분자 A 빼기 분자 A 이렇게. 얘랑 얘랑 하나 지워지고 남은 걸 쓰다 보니까 2분의 B 마이너스 A 이게 답이에요. 가운데 있는 선분 길이는 2분의 B 마이너스 A가 되더라. 결국 보면 아까 공식에 가운데 있는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는 2분의 B 플러스 A라면 여기는 대각선으로 쪼개지는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는 2분의 B 마이너스 A가 되죠. 두 변을 더한 것, 두 변의 합의 절반값. 이 가운데는 두 변의 차의 절반값이에요. 차니까 지금 상황상 위가 짧고 아래가 길죠. 그럼 당연히 아래에서 위를 뺐을 테지만 사다리꼴 모양이 항상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사다리꼴이잖아요. 이런 것도 사다리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A고 얘가 B면 그때는 이 공식일까? 아니겠죠. 이때는 A-B로 가겠죠. 그러니까 긴 변 빼기 짧은 변 두 변의 차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공식을 같이 이렇게 세트로 기억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가운데 있는 전체 길이는 두 변의 합의 절반값. 여기 대각선으로 쪼개져 있는 이 부분의 길이는 두 변의 차의 절반값. 이렇게 외우시면 좀 쉽게 외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번에 했던 문제죠? 비슷하죠? 저번에 저희가 언제 했었죠, 선생님?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그때 성립하는 조건에 보면 왼쪽 변 대 전체 왼쪽 변, 오른쪽 변 대 전체 오른쪽 변, 아래 변 대 전체 아래 변. 성립하죠? 또 뭐도 성립하나요? 이건 닮은 비였고 왼쪽 대 왼쪽, 오른쪽 대 오른쪽. 이건 닮은 비는 아니고 얘네 둘끼리 성립하는 비례였고 또 전체 변 대 아래 변, 전체 변 대 아래 변. 이것도 얘네 둘끼리 성립하는 비율이 되죠. 여기서 연장선을 그어주고 보조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선분의 길이를 놔두고 이 선분의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그림 그리기 편해서요. 이 선분의 길이를 옆으로 이 선분을 옆으로 평행 이동합니다. 이 선분을 그대로 평행하게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줘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쭤봐도 될까요? 이 도형은 뭐죠? 평행사변형이죠. 그렇지? 그러니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 같고 이 변과 이 변이 같다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까 했던 거.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변 대 이 변의 비례는 이 변 대 이 변인데 같은 변이 양옆에 있네요. 그럼 이렇게 옮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 그럼 이게 성립하죠. 그림상. 만약에 이렇게 평행선 3개 있는데 이렇게 두 개 선분이 지나가요. 삼각형 모양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변 대 이 변은
이변 대 이변이 성립하고 또 뭐도? 이변 대 이변은 이변 대 이변이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옆으로 옮겨되게 되니까 이변 대 이변은 이변 대 이변 이렇게도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단 조심하셔야 될 게 선생님 근데 아까 우리 닮은 비할 때 이 선분과 이 선분의 비례는 이 선분과 이 선분이고 얘랑의 닮은 비가 성립했었죠. 여기서도 그러면 이변 대 이변의 비례는 이변 대 이변인가요?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그림 너무 지저분하니까 아까 우리가 그렸던 그림은 이변 대 이변의 비례는 이변 대 이변 이거 성립하죠? 두 도형의 닮은 비니까 작은 도형의 왼쪽, 큰 도형의 왼쪽, 작은 도형의 아래쪽, 큰 도형의 아래쪽은 각각 대응하는 대응변의 길이로 그 길이비가 일정한 게 맞습니다. 닮은 도형이니까.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벌려놨어요. 벌려서 이 점을 잇는 평행선, 평행선 이렇게 세 개 그려놓고 얘는 그냥 놔두는데 한쪽 이렇게 이동시켜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아까 우리가 이런 거는 성립한다고 했죠. 이런 거는 성립해요. 근데 이 그림을 따라 그리겠다는 얘기죠. 이변 대 이변의 비례는 왠지 아랫변끼리 이변 대 이변이 성립할까 하면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 길이를 얼마만큼 옆으로 이동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예를 들어버릴까요? 선생님? 간단하네. 이 길이 1이야. 이 길이가 3이에요. 그럼 이 길이가 1일 때 이게 3이겠죠. 그치? 숫자를 쓸까요? 이게 2면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되겠죠? 삼각형일 때는. 근데 내가 옆으로 이거를 한 칸씩만 움직인다 쳐봐. 이 선분을 옆으로 이렇게 한 칸씩만 움직여 봤어요. 그래서 얘를 만들었어. 그럼 얘는 여전히 1이고 얘는 3이죠? 근데 여기는 얼마가 된다 그러면? 2에서 오른쪽 한 칸 가면 이 길이가 한 칸이 늘어났으니까 3이 되고 6에서 한 칸 늘어나면 7이 되겠죠. 그럼 1대 3은 3대 7이 성립해요? 안 하잖아. 옆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서 이 길이의 비율이 깨지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삼각형의 닮은 비례, 이변 대 이변, 전체 변 대 아랫변 이런 거는 성립 안 하고 이 정도만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렇게는 성립합니다. 사다리꼴에서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렸던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던 삼각형 있죠? 이변을 옆으로 움직였잖아요. 오른쪽으로 움직였죠?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왼쪽으로 가도 되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이변을 오른쪽으로 안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간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됐니? 지금 우리가 아까 그렸던 그림의 성립은 뭐를 기준으로 성립했었던 거냐면 잘 봐. 평행선을 기준으로 이변 대 이변, 이변 대 이변 혹은 이변 대 평행선까지 전체변 대 평행선까지 이게 성립한 거잖아요. 그럼 얘도 평행선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평행선을. 그럼 이변 대 이변의 비례는 이변 대 평행선에서 마지막 평행선. 아셨어요? 아니면 전체변 대 평행선까지 올라야 돼요. 그럼 얘도 전체변 대 평행선까지. 이 개념이 성립한다는 거죠. 근데 냉정히 말해서 준수야? 네. 냉정히 말해서 냉정하지 너? 네. 냉정히 말해서 원래는 이 개념이 맞는데 혹시 선생님 근데 이 꼭지점 두 점이 만나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변 대 이변, 이변 대 이변은 안 되는 겁니까? 됩니다, 당연히. 이유는 얘랑이 무슨 관계이기 때문이죠? 닮음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성립해요, 사실은. 성립하는데 지금 위에 설명했던 개념이 평행선 안에서 만들어진 성질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기 포인트에 맞춰서 말했지 꼭지점을 기준으로 지금 말했던 이렇게 성립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 변대 꼭지점까지 교점이죠. 여기도 전체 변대 여기 교점까지 이것도 성립해요. 아셨죠? 성립합니다. 더군다나 얘는 이것도 성립하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 이루어 이변대 이변의 비례는 이변대 이변의 비례 같고 더불어 이변대 이변도 성립해요. 닮은 도형이니까. 하지만 평행선은 이런 것까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위아래 변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좌우로만 그것만 성립하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고 여기 포인트는 평행선에 맞춰져 있다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 내용으로 뭐 이런 문제 이건 너무 쉽고 이런 것들 잠깐만 한 번만 좀 풀어본다면 수업이 참 빠르네요. 금방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풀까요? 이제 고민하는 거죠. 말이지만 푸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x를 구할 때 가장 쉬운 방식은 이거예요. 10대 평행선까지 x는 여기 전체 변대 다시 올라가죠. 10대 x는 12대 8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쉽겠죠. 이 문제는. 이거 미리 약분시킵시다. 3대 2. 그럼 비례식 3x는 20 따라서 x는 3분의 20 이렇게 이제 x값이 나올 테고요. 됐습니까? y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는 게 좀 편할까요? y를 구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x 대 3은 8 대 y.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x값이 좀 변이 좀 지저분하잖아. 그럼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10 대 3은 12 대 4 이렇게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평행선과 이 평행선 요 세 개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10대 3은 12 대 y. 그럼 직접적으로 y를 구할 수 있죠. 10y는 36. 따라서 y는 3.6 혹은 5분의 18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까 근데 비슷한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잠깐 비슷한 거 했었어요. 사다리꼴에서 여기는 가운데 있는 선분의 길이 구할 때 공식 뭐였습니까? 그러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2로 나눕니다. 그치? 근데 그때 개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윗변 아랫변의 2를 나눕니다 할 때 그 2의 정체는 여기랑 여기를 더한 값의 비례였고 A하고 B를 더하는데 각각 앞에 있는 개수에 1이 곱해져 있대. 그 1은 위에는 1은 아래쪽에 아래는 1은 위쪽에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공식입니다. 그럼 좀 이해하기 편하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이제 1대1이 아니었을 때요. 사다리꼴을 그렸는데 아까는 여기가 1대1로 나눠져 있는 게 포인트였다면 이제는 1대1이 아닐 수 있는 조건이에요. m 대 n 이렇게 됐을 때. 증명법은 똑같습니다. 아까 한 것처럼 어떻게? 얘처럼 평행선을 그어서 여기 A에다가 요 변을 덧셈해서 EF를 구하든지 아니면 대각선을 그어서 여기 이 G의 길에다가 GF의 길을 더해서 EF를 구하든지 아까 이 개념을 설명드렸죠? 그런데 결론만 시간상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여기는 EF의 길이를 구하다 보니까 아까 배웠던 대로 얘랑 더한 거 분해가 분모로 가요. 그 분자는 위에 있는 비율값 혹은 길이를 아래쪽에 있는 선분 길이 MB 플러스 아래쪽에 있는 비율값 혹은 그 선분의 길이를 위쪽에다 곱하는 겁니다. NA. 그러면 가운데 선분 EF의 길이가 나와요. 아셨어요? 네. 그 공식이에요. 아까 했던 거로 그냥 이어서. 그럼 이걸 했으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각선 긋고, 대각선 긋고. 대각선 긋고, 대각선 긋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M, 여기를 N. 가운데 있는 선분 길이는 저게 공식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만약 아까 한 것처럼 여기, 아이고. 정확히 또, 아니,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정확히 또 여기를 지나가네? 밑에다 그릴게요. 이렇게. 아이고. 뭐 하는 짓이지? 멍청한 것 같으라고. 여기가 M, 여기를 N이라고 합시다. 그럼 가운데 있는 선분 길이는 이 공식이에요. 변함없이.
근데 여기 길이 구할 때, 여기. 이 길이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 공식이 뭐였죠? 혹시 기억해요? 여기 대각선으로 잘려있는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2분의 b-a, 긴 변 빼기 짧은 변. 그렇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2분의라는 거는 얘랑 더한 거니까 n 플러스 n분의. 이건 변함이 없고. 위에 있는 값을 아래 곱해주고 nb, 아래 있는 값을 위에 곱해주는 것 똑같아요. na. 전체 길이는 더하는 거고, 이거 자른 길이 구할 때는 빼시면 됩니다. 대신 nb의 값이 na 값보다는 크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네. 더 뒤에 나오나 보네요. 좀 재미난 문제는. 여러분이 푸실 거긴 한데, 뭐 따로 쓰지 마시고, 뭐 이런 거 하나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x의, 이번엔 보통 여기 가운데를 구하는데, 이번엔 여기 밑에 있는 변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배운 대로? 저 가운데 있는 11의 길이는 4 플러스 3분의, 이렇게 곱하죠. 4x 더하기, 이렇게 곱합니다. 21. 7이 곱해주죠? 77. 4x 플러스 21. 넘어갑니다. 4x는 56. 따라서 x는 14.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뭐 어디다 나와도 마찬가지인 거니까. 되셨죠? 네. 공식만 잘 적용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잘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오늘 수업 마지막 봅시다. 여기요. 이것도 원래 공식이 있어요. 좀 이따 써드릴게요. 그림이 좀 커야 되는데 그림을 크게 합시다. 따로 그릴게요. 그림을 크게 해서. 평해 보여? 아닌데. 비슷하죠? 네. 자, 이렇게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 하나랑 이쪽으로 삼각형 하나를 포개서 그리는 거예요. 한 변이 서로 중복되도록. 그리고 만나는 교점에서 선을 긋는데 조건이 뭐냐면 얘랑이 평행한 겁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게 조건이에요. 얘랑 평행하다. 숭지 알겠니? 숭지 어디 아파? 얘랑 평행하다는 조건이고 다시 이 평행선을 이쪽으로 옮겨와서 이렇게 그어줘요. 세 개 선분이 평행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쪽의 변길이 A, 이쪽의 변길이 색깔을 다르게 B, 이쪽의 변길이 아랫변 전체 C라고 합시다. 그리고 가운데 만드는 이 변 있죠. 이 변을 X라고 할게요. 그 왼쪽에 만들어진 이 변의 길이를 Y라고 합시다. 안 쓰인 변, 다 쓰였네요. 색깔상 여기를 그냥 Z라고 할게요. 자, 어떻게 써졌는지 아시겠나요? 변 길이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공식이에요. 책이 없으니까 써놓으세요, 이거. 책에는 다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그림은 아마 똑같을 텐데 이제 여기는 변 길이가 똑같이 책에 이제 써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안 써져 있으니까 책에 써져 있니? 안 써져 있죠? C도 없고 X, Y, Z 없으니까 갖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자, 그렸을 때 세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X를 구할 수도 있고 Y를 구할 수도 있고 Z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X의 변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양변 길이, 양쪽이죠. 왼쪽 오른쪽 변 길이를 더한 것을 분모에 두시고 분자에 양변 길이를 곱한 거를 분자에 두시면 됩니다. Y의 변 길이, Z의 변 길이 구할 때도 공통점은 양변 길이를 더한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A 플러스 B는 계속 똑같습니다. 다만, 자, 잠깐만.
공식 다 써드릴게요. 공식은 YC, CY 뭐 상관없으니까 그냥 CY를 쓸게요. CY. 얘는 CZ. 이게 결론이에요. 자, 시간상 유도과정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잠깐만. 일단 x를 구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x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x를 구할 때는 어디를 보시냐면 요 삼각형을 보세요. 사실 뭐 어느 쪽을 봐도 상관없는데 그리기 편한 쪽을 그릴게요. 뭐 그리기 편하다면서 이따 그리죠. 얘가 C고 얘가 지금 B죠. 이 가운데 지금 뭐가 있냐면 x가 있어요. 이렇게 x가 있어요. 자, 여쭤볼게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무슨 관계? 닮은. 그렇죠. 몇 대 몇 닮음? 몇 대 몇 닮음이야? 빨리 대답 안 해? 대답 안 하면 이산짓 할 거야. 몇 대 몇 닮음이야? 그치, A 대 B 닮음이잖아요. 이 삼각형의 여기 대응변, 여기는 얘니까 둘은 A 대 B 닮음이에요. 맞아요? 네. 잘 봐. 그럼 여기가 이쪽이죠? 이게 A죠. 맞아요? 여기는 B, 맞아요? 예, 이변과 대응변 B, 둘이 A 대 B. 그럼 여기도 A, 여기도 B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맞죠? 대응변으로. 이변의 대응변은 이변이니까 A 대 B. 그럼 비례식이 성립하는데 여기서 x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은 비인데 닮은 비는 몇 대 몇이에요? A 대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씁시다. A 대 A 플러스 B라는 두 삼각형의 닮은 비는 이변과 이변에 똑같이 적용되죠. 그렇잖아? 이변의 대응변 이 길이 A 대 B. 그럼 이변의 X의 대응변 B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X 대 B. 비례식을 풉니다. A 플러스 B에다가 X를 곱한 값이 AB의 값과 같고 우리는 X를 구하는 거니까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가로인 A 플러스 B를 양변으로 나누게 되면 네, 이 공식이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Y를 구할 때는 똑같은 방식인데 따로 증명을 안 해드릴게요. 같은 방식이니까. Y는 여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A 대 A 플러스 B는 Y 대 C 이걸로 풀면 돼. 그러면 이 공식이 나와. 됐죠? 그럼 Z는요? Z는 여기인데? Z는 C에서 Y를 빼면 Z가 나오거나 아니면 삼각형 이쪽을 보지 말고 이쪽을 보시면 돼요. 반대편을. 그래서 똑같은 방식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공식이 나와요. 나머지는 선생님이 비슷한 유도 과정이기 때문에 따로 안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런 패턴을 따라 움직인다는 뜻이죠. 닮은 도형을 가지고. 그래서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이 닮음 있죠. 아까 말한 처음에 시작은 이 도형과 이 도형의 닮은 비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립니다. A 대 B.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 X, Y, Z를 X는 이제 이변 A 대 B는 A 대 A 플러스 B는 X 대 B로 구하시고 Y는 A 대 A 플러스 B는 Y 대 C로 구하시고 Z는 C에서 Y 빼시면 Z 나오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공식 외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공식 외우는 방식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공식 외우면 이제 한 방에 문제가 풀릴 테니까 공식은 어떻게 외우면 저희한테 좀 유리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X는 지금 가운데 있는 변이잖아요. 그렇죠? 이 X는 가운데 있는 변이죠. 가운데 값을 구할 때는 분모는 계속 이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건 그냥 머릿속에 이제 박아두셔야 돼요. 분모는 양변 길이를 더한 거 분해는 기본이고 분자값을 정리하는데 가운데 있는 변은 가운데니까 왼쪽 오른쪽 양쪽 편을 들어서 두 개를 곱한 게 분자로 가는 거고 여기는 Y는 이 변 위치상 왼쪽 아래에 있는 변이죠. 그치? 왼쪽 아래에 있죠?
그래서 A, B, C 세 개 중에 왼쪽 끝과 아랫변을 곱하시면 됩니다. 이게 Y가 써졌죠? 이상하네요. 미안해요. A 이렇게 돼요? 잘못 썼어요. YZ를 왜 썼나요? 네, 고쳐 쓰세요. CA, CB로 고쳐 쓰세요. 여기 있어요. 아랫변 전체. 여기가 C였어요. 왼쪽은 A, 오른쪽은 B, 아랫변 전체 C 이렇게 본 거였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변 Y변 있죠? 왼쪽 아래를 구하시고 그러면 양변 길이 더한 거 분의 왼쪽 아래를 곱한 거예요. A와 C를 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Z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변 길이죠? 그래서 양변 길이를 더한 거 분의 오른쪽과 B랑 아랫변 C를 곱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뭐 이런 문제는 가볍게 이제 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가볍게. 이 x 어떻게 구한다고요? 양변 길이를 더한 거 분의 양변 길이를 곱한 것.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y는 어떻게 구하나요? 지금 미치는 y는 양변 길이를 더한 건 변함이 없다고 그랬죠? 양변 길이를 더한 거 분의 뭘 곱하라고요? 이게 오른쪽 아래 있잖아요. 오른쪽과 아랫변을 곱하는 겁니다. 15 곱하기 12 플러스 y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얘는 쉬운 거 청량하고 얘나 풀어볼까요? 넘기죠? 12에다 15를 더하면 27이죠. 27y는 15 곱하기 12 플러스 15y가 되고 이걸 넘기죠? 넘기면 12y는 15 곱하기 12가 되고 12가 약분됨에 따라 y는 15가 정답이다. 이렇게 됩니다. 아까 했던 것 오른쪽 아래에 있는 변기를 구할 때는 양변 길이 더한 거 분의 오른쪽 곱하기 아랫변 전체. 생각이 안 났어. 만약에 생각이 안 났어? 어떻게 할 거야? 생각이 안 나서 유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거 나비 넥타이 모양 이거 떠올리라고 했죠? 두 도형의 닮은 비는 12대 15 약분하면 3대 5 그치? 3대 5가 어디에도 적용되죠? 이쪽에도 적용이 돼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니? 이리로 좀 더 가야 되나요? 이 정도로? 봐. 얘랑 얘랑 3대 5죠. 그럼 이변의 대응변이 여기 아니에요? 걔네도 3대 5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A2가 1이 가는 거고 EC는 1이 가는 거 맞아요? 그럼 다시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은 도형. 몇 대 몇 닮음이죠? 작은 거 큰 거로 갑시다. 순서대로. 작은 거 큰 거대로 되면 몇 대 몇이에요? 5대 8. 5대 8. 됐죠? 5대 8은 이변 대 이변 괜찮아요? 여기 y. y 대 얼마? 12 플러스 y. 됐니? 이걸로 아까 그 공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y를 구하는 공식에는 이 내용이 적용된 겁니다. 됐죠? 하지만 약간 센스 있는 분이라면 어디 갔어요? 뭐니? 아닌데?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요? 이리가 있나? 약간 센스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안 해도 돼. 어떻게 해도 돼?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이게 아까 이 y를 구하는 공식이 이 유도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y만 구하는 거라면 요 그림에서 y만 구하는 거라면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5대 3은 y 대 12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얘랑 얘랑 평행선이었잖아요. 이 그림 기억 안 납니까? 이 그림. 평행선. 이변 대 이변, 이변 대 이변. 그 내용이에요. 이변 대 이변. 평행선이니까 이변 대 이변은 같은 비례일 거다. 5대 3은 y 대 12. 이 문제에서는 이게 더 쉽겠죠. 그래서 3y는
5 곱하기 12가 되고 12랑 11, 3과 11 약분하면 y는 20. 아까랑 왜 답이 달라? 아, 괜찮아요. 잠깐만요. y 왜 답이 다른 거죠? 5대 3 맞잖아요. 3으로 약분하면 4대 3이잖아. 4대 3이잖아. 이게 왜 이게 3대 5야? 4대 5잖아. 4대 5. 그러니까 답이 안 맞지, 지금. 미안합니다. 네. 마지막에 좀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죠. 네. 1분 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4대 5였죠? 그럼 얘도 4대 5예요? 그래서 5대 9입니다. 5대 9는 이변 y 대 이 전체 변 y 대 12 플러스 y 이렇게 풀어서 답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된다고 했죠? 5대 4는 y 대 12 5대 4는 y 대 12 그래서 4y는 5 곱하기 12 이거 약분하면 1 남고 여기 3 남으니까 y 값은 3, 5, 15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풀어도 어떻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게 더 좋은 풀인데 여기 y값만 구하는 거라면 이 풀이보다 이게 훨씬 더 계산상 쉬워 보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12번 빼시고 13번 2번 과제할 때는 빼시면 돼요. 막 X표 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되니까 여기만 표시만 좀 해놓으시고 이쪽에서는 19번만 빼세요. 나머지 다 배운 거예요. 이쪽 페이지에서는 이쪽 페이지 안 하면 됩니다. 여긴 다 안 배운 거니까. 그리고 여기 124페이지에서는 여기 밑에 있는 두 문제 요거만 빼고 하시면 돼요. 밑에 있는 두 문제. 그리고 이쪽 페이지에서는 아니에요. 이쪽 페이지에서는 2번 하시고 3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과 4번 빼세요. 1번, 4, 아닌데? 죄송해요. 4번만 빼세요. 이게 무기중심이 아니네요. 4번만 빼세요. 여기는 4번만 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